안녕하세요. 2019년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랫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2가 2월 28일부터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와 함께 글로벌 양대 첨단 산업 관련 박람회로 불리는 이 MWC는 개최 시기도 연초로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종종 박람회계의 라이벌전으로 여겨지고는 합니다. 다만 CES가 소비자 가전 전시회로서 가전 전체를 폭넓게 다룬다고 한다면 MWC는 모바일 기기 및 통신 장비 쪽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열리는 박람회인 만큼 전 세계의 모바일 덕후들과 소비자들의 눈이 이번 MWC에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MWC 2022의 주제는 연결성의 촉발로 정해졌고요. 주요 테마는 5G, AI, 클라우드 서버, 핀테크, 그리고 오픈랜 등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모바일 기기 맹주인 삼성전자가 MWC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번에는 SKT, KT, 그리고 LG U+ 등 한국 3대 통신사가 모두 출사표를 던진 것이 특징적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5G와 6G 그리고 메타버스와 AI 등을 공통의 테마로 서로 다른 기술들을 선보임을 통해 자사의 기술력을 뽐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공통의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테마를 구현하는 방식은 어차피 서로 다를 거예요. SKT는 메타버스, AI, 그리고 도시망공 모빌리티 등의 미래선도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타버스 서비스인 이프렌드 글로벌 및 헬멧 부착형 HMD, 즉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전시 콘셉트 전반에 메타버스 개념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장부터 퇴장까지의 모든 관람 과정에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4D 실사 영상 기술인 볼류메트릭을 기반으로 전시관에서 마치 K-POP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점프 스튜디오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점프 스튜디오에 접목되는 볼류메트릭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4K 이상의 화질을 구현하는 100여 대의 카메라가 역동적인 인물의 움직임을 캡처해서 360도 입체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보통 크로마키 스튜디오에서 직접 사람의 움직임을 피사체로 활용해서 촬영이 되고요.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형 로봇팔을 직접 타고 SKT가 만들어갈 가상의 미래 세계를 체험하는 4D 메타버스가 시행되고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전시 시스템을 소개하는 원격 도슨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요소들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KT도 이번 MWC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 시대를 겨냥한 AI와 로봇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KT는 이번 전시회에서 디지털 혁신의 엔진 디지코 KT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 KT 전시관을 열었습니다. KT는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 즉 GSMA 공동관인 인더스트리 시티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AI, 로봇, KT그룹 앤 파트너스의 각 3개 섹션으로 전시관을 나누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AI존에서는 총 6개의 기술과 서비스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통 흐름을 디지털 트윈 그리고 AI로 분석을 해서 최적의 신호를 도출하는 기술인 트래픽 디지털 트윈을 선보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이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요. 이 디지털 트윈이란 컴퓨터 기반의 가상 공간에 실제 물리적 공간과 거의 유사한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어 놓고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여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해요. 가상 공간에 실제 도시와 유사한 도시를 구축을 하고요. 인구 분포,
안전, 복지, 환경, 상권, 교통 등 각종 도시 행정을 먼저 시험을 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T는 이를 교통량 분석 및 교통 흐름 최적화, 사고 방지 및 최소화 등에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 교통 데이터 구축에 한 좋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기반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하이브리드 5G MEC 플랫폼을 제안을 하고요. 세 번째, 사용자의 춤 동작을 AI로 비교 분석하는 리얼댄스가 공개됩니다. 넷째, AI로 5G 기지국을 감시하는 기술인 닥터와이즈가 공개되고요. 다섯 번째, AI를 기반으로 무선 품질을 분석하는 AI NQI를 선보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AI 컨택센터의 기술과 적용 사례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AI 컨택센터는 고객센터 전체 업무를 AI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챗봇이나 AI 음성비서의 수준을 벗어나서 고객센터의 모든 상담 데이터들을 AI가 취합하고 상담을 코칭해주고 그리고 실시간 답변을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상담의 범주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요약을 해서 상담 결과를 데이터로 저장해주는 것까지도 AI가 관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통화를 분석하고 마케팅의 상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경영관리적인 요소들도 함께 처리하는 통합 AI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반기 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실제 사례와 운영 노하우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KT의 로봇관에서는 방역 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이 선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번 MWC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AI 방역 로봇 관련 기술을 시연하게 된다고 합니다. 향후 방역 로봇은 에어맵 코리아와 함께 실내 공기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청정 공간으로 개선하는 공기청정 로봇의 용도로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점차 사용의 범주가 넓어지는 것이죠. 6GHz 주파수를 지원하는 와이파이로 실내 로봇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기가 와이파이 홈6E를 공개합니다. 또한 로봇과 서버 간의 끊김없는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기가 아토를 공개하고요. 전동 휠체어의 위치 추적과 응급콜, 자동 보조 주행을 지원하는 ALOT 전동 휠체어를 공개합니다. 이 외에도 KT는 MWC에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메타버스 전시관인 디지코랜드를 오픈합니다. 이를 통해 안방에서도 MWC 2022에 구현된 KT 전시관을 편하게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코랜드에서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재미있는 전시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LG U+는 이번 MWC에서 오픈랜 생태계의 조성과 5G 네트워크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메타버스를 이끌어가는 빅테크 기업들과의 사업 협력 기회를 발굴해 볼 예정입니다. 2019년부터 이어져 온 U+ 5G 서비스 및 콘텐츠의 수출 경로를 확보하고요. 전 세계 다수 지역의 통신사들과 5G 협력의 기회를 발굴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LG U+는 전시장 바이어들을 위한 회의 장소와 XR 콘텐츠 등 5G 서비스 시연존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SKT와 KT가 뭔가 미래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연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쪽을 택했다면 LG U+는 전시에 힘을 주기보다는 뭔가 사업기회 창출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 MWC 2022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꼽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 외에 소문만 무성하던 오픈랜 생태계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오픈랜은 쉽게 말하자면 통신 장비를 지금은 SKT 따로, KT 따로, LG U+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을 하지만 오픈랜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서로의 기지국을 공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5G 인프라 구축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MWC2022를 통해서 국내 3대 통신사들이 본격적으로 오픈랜 생태계 구축을 논의한다면 서로의 기지국을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현재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5G 생태계 구축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사도 조금 살펴보자면 삼성전자는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철수하면서 국내 유일의 모바일 기기 사업자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미 갤럭시 S22 언팩을 마친 후인지라 별다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갤럭시북 프로2와 프로2 360도 버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미 출시된 갤럭시 S22 시리즈, 갤럭시 탭 S8 시리즈의 전시 정도로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화제의 중심에 서 있던 이 삼성전자가 힘을 빼는 것이 조금은 아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반면 중국의 핸드폰 제조사들은 아너, 오포, 샤오미, 화웨이, 레노버 등 엄청나게 많은 제조사가 총출동하여 물량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들의 화두는 단연 폴더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중국 내수 시장에만 출시해 오던 자국의 폴더블 폰을 세계에 공개해서 이제는 자국 중심의 폴더블 시장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와 피할 수 없는 폴더블 춘추전국의 시대가 과연 열릴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관련 시장의 90% 이상을 삼성이 장악하는 절대 강자가 존재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기술 도둑들이 이제 기술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해서 기어 나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기회에 원래 폴더블의 종주국은 한국 삼성전자다 라고 하는 것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천안문을 사랑해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막 간절해지는데요. 이상 3년 만에 개최되는 MWC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드린 저는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